이정후 선수가 빠지자 샌프란시스코는 졌습니다. 결과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날 이정후 선수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올 시즌 들어 두 번째 휴식입니다.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특별히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팀이 그를 지키고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조기 시즌 아웃을 경험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구단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정후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거의 매기에 출전하며 맹활약을 펼쳐왔습니다. 타율은 3할 상품, OPS는 1.042, 이루타는 이미 메이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멀티는 기본이고 장타는 매일처럼 터졌으며 수비와 주루에서도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일 전력 질주, 매서운 집중, 수비에서의 슬라이딩 캐치까지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로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정도의 활약을 고려하면 하루 정도의 휴식은 오히려 필요한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이정후 선수를 보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국인 선수나 FA 계약 선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즌 내내 중심을 잡아줄 핵심 전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멜빈 감독은 시즌 개막 전부터 기정후는 매일 끼고 싶어하는 선수지만 우리는 그를 150경기 정도만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정후 선수를 장기적인 레이스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야구는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 선수가 빠진 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공격과 수비,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정후 선수의 빈자리가 체감되었습니다. 타선의 흐름은 막혔고 수비에서는 엉성한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중견수로 나온 루이스 마토스는 수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중심 타자들도 상대 투수의 공을 공략하지 못하고 삼진과 땅볼에 그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은 초반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한 점을 먼저 냈지만 곧바로 5실점을 허용하며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이후 반격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고 점수차를 끝내 뒤집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점점 상대 쪽으로 기울었고 9회 초가 되어서야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9회 초 당시 점수는 4대6, 마지막 타석,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가 꺼내든 이름은 이정후였습니다. 상대 투수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좌완 마무리 포터 알바라도. 압도적인 부위와 제구로 이미 두 타자를 처리한 상황. 하지만 이정후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 정교하게 배트를 휘둘렀고 타구는 이루수 방면 내야를 정확히 통과했습니다. 시속 100.3마일 싱커를 받아쳐 만든 안타. 점수를 올리진 못했지만 이정후는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팀이 패배한 경기였지만 그 타석 하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정후는 단순한 주전 선수나 유망주가 아니라 팀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타석 하나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 배터리를 긴장시키며 중계진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인물.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 선수를 보호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선발에서 뺀 것이 리스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정후가 없으니 이렇게 되는 거다. 처음부터 나왔으면 달라졌을 경기다. 이정후는 하루도 쉬면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체력 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정후가 가진 존재감은 그 어떤 데이터보다 뚜렷한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빠졌던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패배한 직후 현지 언론은 경기 분석보다 이정후의 부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NBC 스포츠 베이에어리어 중계진은 이정후의 공백은 단순히 한 명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전체 팀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ESPN도 샌프란시스코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정후는 이 팀에서 뺄 수 없는 중심지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정후의 휴식 경기 전후 기록을 비교해보면 팀의 공격 지표나 수비 안정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정후가 빠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득점권 타율이 1할 7푼으로 떨어졌고 출루율도 2할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경기 내내 공략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흐름이 끊기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수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중견수로서 광범위한 수비 범위를 커버하고 있었고 타구 판단과 송구 능력에서도 팀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빠지자 중견수 마토스는 왼쪽 깊숙한 타구를 처리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실점 장면에서도 타구 낙지점을 놓쳤습니다. 이정후의 존재는 단순히 출루율이나 타점의 수치로 설명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공격면에서도 이정후 선수의 타격 변화는 많은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직구에 다소 약점을 보였던 이정후는 올 시즌 배터박스 위치를 조정하고 스탠스를 넓히는 등 확실한 변화를 줬습니다. MLB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정후의 올해 배터박스 위치는 홈플레이트에서 약 2인치 뒤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정은 직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올해 직구 계열 타구에 대한 타율이 2할 7푼 3리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할 3푼 6리에 머물렀던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이정후 선수가 단순히 타고난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대응까지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화구 대응력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이 현지 분석가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구의 강점을 가지기 위해선 타격 타이밍 조절 능력, 시야 그리고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정후 선수는 배터박스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났음에도 오히려 변화구에 대한 타율이 높아졌습니다. MLB 기준으로 스플리터 타율이 3할 7리에 체인지업 타율이 4할 8리까지 치솟았고 브레이킹볼 타율도 4할을 넘기며 전 영역에서 강한 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이런 타격 변화는 메이저 리그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양방향 적응형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메이저 리그는 빠른 공에 강한 선수와 느린 공에 강한 선수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후는 두 영역을 모두 커버하면서도 타격 정교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스윙 궤적이라는 기술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지 해설가들은 이정후의 스윙이 스즈키 이치로 이후 가장 이상적인 레벨 스윙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배트 스피드는 시속 68.8마일로 리그 평균보다 느리지만 스윙 궤적과 타구질이 좋아서 정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후 선수가 기록 중인 OPS 1.04는 현재 리그 전체 상위권이며 이는 메이저 리그 통산 OPS 기준으로도 레전드급 성적에 해당합니다. 이치로가 커리어 OPS 0.869, 추신수가 최고 시즌에 0.946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정후가 지금 얼마나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이정후는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 위협이 되는 타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정후는 2025 시즌 현재까지 24안타, 10개의 2루타, 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14타점, 3도루를 추가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는 완성형 타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 충분합니다. 수비에서는 멀티포지션 대응이 가능하고 주루에서는 고의적인 견제를 유도할 정도의 민첩함을 갖췄습니다. 공격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의 수비와 주루까지 더해지니 샌프란시스코가 왜 이 선수를 하루 쉬게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배경이 분명해집니다. 메이저 리그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이정후의 다음 경기, 그리고 다음 한 방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